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현대사회를 둘로 가르는 사람들, 정치 양극화, 정치 극단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로이터 통신은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를 차지한 경제와 18%를 차지한 이민보다 높은 수치였는데, 즉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와 이민 문제보다 정치 극단주의를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 극단주의는 미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이 정치가 상징성이 크고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목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뉴스를 틀거나 각종 SNS,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만을 내세우며 그 밖의 것은 모두 배척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 매 순간 보고 계실 확률이 더 높죠. 현재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계 정치 양극화 현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온 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정치 극단주의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죠. 한국의 사회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출산 때문이죠. 전염병, 전쟁, 당사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자 좋은 소재입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했고 또 아직도 하고 있죠. 외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항상 나오는 게 사회 문제들 그리고 정치 양극화, 정치 극단화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되어서 모르지만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다른 사회 문제들과 달리 정치 양극화에 대한 부분만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하는 칼럼과 기사들도 넘쳐나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비롯해 많은 외신은 물론 미국 의회에서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정치처럼 될지도 모른다. 정치 선진국 미국이 아닌 부패와 내전이 만성화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쪽 성향을 가진 언론이나 채널을 보시나요? 혹은 보수라면 진보에서 하는 건 무조건 반대, 진보라면 보수에서 하는 건 무조건 반대이신가요? 과연 누가 우리를, 사회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우선 정치 극단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정치 극단주의란 말 그대로 정치적 성향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치우친 견해, 행동을 지지하는 것을 정치 극단주의라 볼 수 있죠.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만을 옳다고 여기고 반대 세력은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타협과 대화보다는 선동과 진영 논리에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악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치 극단주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때문에 정치 극단주의에는 종종 반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 포함되죠. 이는 특정 정치 성향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나치게 치우친 극단적인 태도 그 자체니까요. 좌익 극단주의는 주로 급진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지지하며 현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죠. 엄격한 좌파 극단주의자들은 주로 칼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과 같은 초기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무장혁명을 추구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장조차 서슴지 않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좌익 무장 활동가가 등장했는데 냉전 시기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다가 대부분 동구권 붕괴 이후 사라진 상태입니다. 좌익 극단주의 단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태이죠. 하지만 인도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좌익 극단주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종종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독일에서는 리나 엥겔을 포함한 4명의 좌익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죠.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익 극단주의는 어떨까요? 이들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초국가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정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증을 포함한 극단적 민주주의를 가진 게 특징인데,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나죠. 이민자와 소수민족, 무슬림과 유대인, 정치적 반대파,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게 매우 배타적입니다. 이들은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서 나온 우리의 가치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죠. 여기서 나오는 우리란 약자들은 포함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좌익 극단주의 세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과거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타겟이죠. 극자와 극우는 양 극단에 놓여있지만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룹도 존재합니다. 바로 극단적 중도파이죠. 이들은 급진적 중도주의, 레디컬 센트리즘이라고도 불리는데 중요한 것은 극단적 중도파가 단순히 자유 이념의 중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죠. 좌우 양극단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만큼 온건함과 실용주의를 주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죠. 다만 모호한 입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극단주의가 만연한 세계에서 중도는 더욱 힘을 얻기가 힘들고요. 한국은 정치 극단주의가 좌우 양측에서 모두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을 만큼 갈수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죠. 한국은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해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용적 정치 문화와 합리적인 비판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기려 하죠. 일단 성향이 드러나면 그게 무엇이든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정치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게 사회에 소수 존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극단화된 사람들을 대부분이 이상한 놈들 취급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각 진영의 사람들은 극단화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심지어 칭송까지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한번 한쪽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변별력마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들은 반대편의 이야기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편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쉬쉬하죠. 극단화된 인물이 아니더라도 문제입니다. 현재 정치는 갈라치기가 아니라면, 갈등이 아니라면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대립이 팽팽하니까요. 당장 정치 뉴스만 봐도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가 없죠. 지금 한국의 문제는 모두가 극단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 보수라고 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족주의를 추종한다던가 진보라고 해서 북한을 찬양하고 국가체제 전복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죠. 극단주의자들과 선동가들,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 정치와 정당 내 파벌, 정책과 이념보다는 네거티브와 이슈로 승부하고 여론동원과 특히 추종과 혐오, 팬덤 정치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젠더 갈등부터 빈부 갈등, 세대 갈등을 비롯해 한국은 갈등의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국가가 되었죠. 갈등의 주체들은 정말 한쪽 편에 스스로 서서 스스로 생각해낸 생각들과 바탕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대부분은 갈등 속에서도 극단화된 사람들의 말과 글을 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 서로를 혐오하게 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 정치권과 판박이 수준인데다 현실성이 없는 이유죠. 다만 무엇이 먼저인지는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심해져서 정치권에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인지 정치권에서 일부러 갈등을 조장했는지는 알기 어렵죠. 하지만 정치권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퍼뜨리고 대립시키고 언론이 다시 퍼뜨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 갈등이 심하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한국은 다민족, 다인종 국가도 아니고 땅이 미국이나 중국만큼 넓은 것도 아닙니다. 한민족에다 거의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생활 양식이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는 다 똑같은 유행에다 똑같은 것만을 쫓는 게 문제가 되었죠. 너무 비슷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2021년 한국사회 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9%가 한국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83%가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답변했죠. 전체 갈등에서 1위였습니다. 즉 80% 이상이 정치 갈등이 심각한 건 알고 있다는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한쪽에 매몰되어 있거나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극단주의는 왜 고개를 쳐든 걸까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학자들은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대중이 정치 극단주의와 양극화에 빠지는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를 꼽습니다. 2017년 UNDP 보고서는 실업 및 여러 경제적 좌절로 인해 계층 이동이 좌절되면 극단주의에 동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불만을 느끼는 소외된 사람들은 국가에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제를 비판하고 선전에 동요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부모 탓, 유전자 탓, 탓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게 국가와 사회 탓이죠. 내가 힘들고 돈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슬프고 우울한 이유가 나와 내 주변도 아니고 사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니 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 집단 혹은 한쪽 정치 계파에 가면 나 같은 사람이 많은 데다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직접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니 소속감까지 느낄 수 있죠.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자 극단주의가 성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이 극단주의자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속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이동하지만 동시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게 되죠. 그런데 극단화된 사람일수록 정치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한쪽 의견만 들으니까요. 2018년 4월에 발표된 미국 메릴랜드대 볼티모어 캠퍼스의 이어 앤슨 조교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며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적은 사람일수록 반대로 정치적 지식에 자신 있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서는 특정 정당을 강하게 편드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닝크루거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더닝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한 형태로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셈이죠. 정치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통합, 사회적 합의, 합리적 사고 방해 등 많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데 이건 과정일 뿐이죠.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 찬성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면 큰 부작용이 없다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이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죠. 즉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인하대 사회교육과 정동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당파적 양극화가 감정적 양극화로 이미 진행됐다고 언급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이성적으로가 아닌 감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프로파간다를 잘했냐로 권력을 가지겠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과정을 보면 온갖 좋은 말들과 명분이 난무할 겁니다. 하지만 이성이 사라진 사회의 결말에는 분노와 슬픔밖에 없을 테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정치 극단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